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편안하셨는지요? 6월 8일 KUMC 저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LG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G전자는 4일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 미국 법인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땡큐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LG전자 북미 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 윤태봉 부사장은 직원들에게 땡큐 메시지를 만들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부사장의 뜻에 동참한 직원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에 감사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LG전자 전광판 외에도 법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과 함께 뉴욕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1만 대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라 각종 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망 사건 항의 시위 중 폭동 및 약탈 행위를 한 혐의자 명단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지난달 31일 워싱턴 시내 상점가에서 연행한 18명의 폭동 및 약탈 행위 혐의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권재혁 22세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 중범죄 약탈 혐의로 기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루프탑 코리안의 좋은 명성을 누팅 즉 약탈이라는 뜻의 코리안이 깎아 먹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은 1992년 LA 폭동에서 자경단을 만들어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들을 뜻하는 말로 총기 등으로 무장한 지역 공동체의 수호자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권 씨의 신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한 미국인은 혐의자 명단이 담긴 워싱턴 경찰국 트위터에 권재혁은 볼티모어 예술학교에 다니는 한국 출신 유학생이라며 추방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볼티모어 메릴랜드 예술학교 당국은 전체 학적부를 검토했지만 등록한 학생 중 권재혁이라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총영사관은 권 씨를 미국 시민권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관계자는 문의가 많아 주미대사관 측에 확인했다며 미국 시민권자가 틀림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권자로 확인되는 경우 우리가 조력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오늘,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 종식 선언한 나라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 정부가 8일 현재 확인된 국내 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오늘 15일 공식적인 코로나 근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최초로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뒤 오늘 처음으로 뉴질랜드 국내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마지막 확진자인 지역 감염자의 자가격리가 끝난 지 28일이 지난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뉴질랜드 당국은 밝혔습니다. 마지막 확진자는 지난 48시간 동안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았고 당국은 이 환자가 완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숀 핸디, 미국의 오클랜드대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봉쇄 조치가 뉴질랜드의 방역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핸디 교수는 뉴질랜드의 조기 진단 검사는 효과적인 격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19일 코로나 확진자가 28명이었을 때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같은 달 23일 학교는 문을 닫았고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아닌 경우에 모든 상점과 공공기관을 폐쇄했습니다. 그 뒤 약 5주가량의 극도로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존스 홉킨스대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504명, 사망자 수는 22명이라고 밝히고 지난 17일 동안 신규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저신다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4월 28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에서 2명 수준으로 줄어들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식입니다. 지난 7일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라는 전공법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며 기소를 노리는 암중보색 등 어느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 뒤 자료를 검토한 끝에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은 이날 오전 2시 1분쯤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인 약 8시간 30분여의 영장심사 끝에 2017년 2월 이후 두 번째 맞이했던 구속위기를 피해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을 주가조작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검찰 청구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혐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6일 대구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인 희움 역사관에서 열린 2020년 대구 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다시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앞서 고인이 된 25명의 할머니들 앞에 술잔을 올리며 언니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할 일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다면서 나는 끝끝내 이 원수를 갚겠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구에 남은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로 지난달 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윤당 선임과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수요 집회 후원금 등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주최한 것으로 시민모임은 매년 6월 6일을 대구 경북 일본군 피해자 추모의 날로 정해 세상을 등진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해오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수요 집회 이거는 없애야 한다. 정신대 대책협의회도 없애라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하늘나라로 가야 우리 먼저 간 언니들한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쪽 눈을 실명한 김복동 할머니를 끌고 온대를 다녔다면서 언니들 내가 해결하겠어. 언니들 모든 사람 세계의 사람들한테 복을 주고 행복을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이 할머니는 또 조금 전에 여기 술잔을 부은 변호사가 있다. 우리를 26년이나 팔아먹은 악인이다. 어디 여기 와서 술잔을 부어. 건방지게 언니들 나는 끝끝내 이 원수를 갚을 것이라며 흐느꼈습니다. 이 발언은 시민모임 이사이자 2000년대 초반 시민모임 대표를 지낸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를 잘 아는 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왔으며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 등에서 이 할머니를 원고로 앞세워 승소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정대협, 정의연에 이어 시민모임도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시민모임을 누가 만들었나? 최 변호사가 만들었어. 이 사람 최 변호사가 시민모임을 26년이나 해오면서 아무것도 도와준 적이 없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할머니는 안희정선 전 시민모임 대표를 겨냥해서도 지난 6년 동안 대표를 유임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 미국에 같이 가자고 해도 한 번도 따라가 주지 않았다면서 정대협과 시민모임에 30년 동안 할머니들이 당했다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이 할머니의 호통에 최봉태 변호사는 행사 도중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률안과 관련해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도발 나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눈 감던 정부가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며 북한 정부의 굴종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박상학 자유북한운 동연합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후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담화문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세게 비난했었죠. 그러자 통일부는 비난한 지 약
4시간 30분 만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변의 보도자료는 통일부가 북한의 저자세로 대처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변은 우리는 김여정이 말한 망나니짓 동계 인간춤을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명령조로 우리 정부를 훈계하는 내정간섭성 도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 엄중히 항의하지는 못할 망정 맞장구치며 그 주장을 전폭 수용해 국민에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긴장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법률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해 남북관계에 긴장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된다며 법률로서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안보위 행위로 규정했지만 지난달 집회 총격을 비롯해 숱한 대남 무력 시위성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형해한 것은 북한이라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변은 청와대와 정부는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추진을 즉각 취소하라며 그렇지 아니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 한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위장약 파모티딘이 코로나 경증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화불량과 위산과다증, 그리고 위장약으로 널리 쓰이는 의약품 성분 파모티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초기에 증상 발현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뉴욕에 위치한 노스웰 암연구소를 비롯한 미국 유럽 공동연구팀은 파모티딘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 자가격리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학술지 영국 소화기학회지가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파모티딘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히스타민2라는 물질과 결합해 히스타민2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산의 과다 분비로 인한 위궤양, 식도염, 속쓰림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펩시드 Ac라는 파모티딘 성분의 제제를 코로나19 확진자, 성인 10명에 투약해 진행됐습니다. 23세에서 71세까지 여러 인종으로 구성됐으며 고혈압과 비만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한 그룹과 기저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도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기침, 호흡곤란, 피로, 두통, 위강 및 후각 상실, 불쾌감을 기존암 환자들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생활 수행 능력 평가 지표인 ECOG-PS를 이용해 평가했습니다. ECOG 점수는 0점에서 4점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0점은 증상이 없는 경우이며 4점은 증상이 심각해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환자들의 느낀 코로나19 증상은 이틀부터 26일간 지속됐습니다. 증상이 발생하면서 모두 파모티딘 복용을 시작했고 치료기간은 5일부터 21일로 평균 11일이었습니다. 80mg짜리 파모티딘 일정씩 하루 3번 복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10명은 모두 파모티딘 복용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증상이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복용 14일 후에는 대부분 증상이 사라졌고 특히 기침과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은 피로감 등 전신 증상보다 빠르게 좋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정시 임상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외래 환자에서 파모티딘이 치료에 이점을 제시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파모티딘이 어떤 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환자들의 면역 반응을 바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